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띠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이제 1시간씩, 빼서 이제 띠를 한번 12띠를 이제 풀어보는데, 이번 시간 아마 이제 5번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4개 주와 8개의 오행이 다 갖추어져야 이제 사주팔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말띠는 안 좋고 돼지띠는 좋고 그러는데 이 띠의 연지 하나만 가지고 운의 흐름을 본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월별로 나누어서 여기 이제 월지를 넣었죠. 월지를 넣어서 이제 쭉 풀어볼 건데 그래도 이 오화 말띠 하나 가지고는 공부도 안 되고 해석도 아예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달별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나마 2개 가지고 공부가 된다. 그래서 8가지 오행이 다 궁이별로 있으면 풀기가 한 가지만 가져도 보통 한 20-30분씩 풀잖아요. 근데 이제 2가지씩이니까 그래도 12월 달까지 12달로 나눠서 풀려면은 바쁘다. 그래서 특징들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경우의 수를 넣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명리에서는 제가 이제 절기학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월이면은 입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입춘과 우수도 절기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입춘이 절입 시기가 이제 인목이 와야 그때부터 이제 띠가 바뀌고 나이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인목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시작은 임묘진으로 흘러가죠. 인월이면 입춘과 우수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인오합이죠. 인오합은 이제 삼합 중에 인오 술 삼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술토가 빠졌죠. 근데 인호 이제 2가지만 있어도 인호 2가지만 있어도 삼합은 아니어도 준삼합 그리고 반합이 된다. 근데 이 준삼합 반합이 되려면은 이제 삼합이 형성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왕지가 항상 월지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묘목, 오화, 유금, 자수죠. 이렇게 왕지가 월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천간으로 투출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천간에 어디로 투출이 돼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월간이나 또는 연간 그리고 또 일간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그 대신 이제 이 시간은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중시 여기지 않아요. 이런 거는 합파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돼야 이제 합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제 3번째로 생지와 고지는 합이 형성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인오술이잖아요. 그러면 인목과 술토가 2개가 붙어서 준삼합이나 반합이 안 돼요. 항상 왕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인호술 삼합이라고 했을 때는 인오술 화잖아요. 화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규합을 하고 합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지를 빼놓고서는 합이 형성이 될 수 없다. 왕지를 빼고 2개가 합이 되는 경우는 육합이 있겠죠. 지지에서. 근데 이 삼합은 항상 왕지가 있어야 삼합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삼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오 그러면 이제 합하는 안 돼도 인오 합은 되겠죠. 그래서 이 월주는 연주는 뭐라고 했어요? 조상공이라겠죠. 조부모. 그 다음에 월주는 이제 부모공이고 형제궁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인호 지금 합이 되잖아요. 합이 되면
관계가 부모와 조부모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또 이제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인호화잖아요. 근데 이게 화로 변하지는 않지만 합을해서 화가 나왔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화가 여기는 이제 흉신이다 그러면 인호화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합은데도 좋지가 않은 거죠. 불리한 거죠. 근데 인호합한데 화가 길신이다. 그러면 관계는 좋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합이라고 무조건 좋고 뭐 춘이라고 무조건 나쁘고 뭐 명리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올해의 특징을 한번 봐요. 올해 특징이 을목이 사화에게 지금 이제 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생화 하는데 그러면 화국이 커지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사 뭐예요? 인사형이죠. 신이 빠졌잖아요. 인사신 삼형살인데 신이 빠지고 인사형은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사형으로 보면 안 된다. 인사형으로 이제 보려면 이제 사주 원국이 궁위에 어떠한 십성 오행이 있냐에 따라서 형으로도 볼 수 있고 일단 목화로 볼 수 있다. 순수하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형으로 보지 말고 목생화로 봐라. 그래서 만약에 화가 많아서 흉신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생화니까 안 좋겠죠. 그런데 길신이라고 쳤을 때 화가 길신이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목생화니까 길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더 좋겠죠. 천간에서도 목생화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특징을 잡아보라면은 만약에 이 목이라는 것이 식상이다. 그리고 화는 재성이다 이렇게 쳐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 생재가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 오는 것도 천간 지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을목이 식상이고 지지의 사화가 이제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식상 생재가 잘 돼요. 이런 구조들은 굉장히 괜찮죠. 좋죠. 뭐 흉신 길신 떠나서 식상 생재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돈벌이 수단에서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자영업이라든가 재테크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해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사주 원국의 궁위별로 뭐 오행들이 다 있어야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주 원국에 이렇게 식상생재,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지와 천간, 그 다음에 또 지지 옆에 또 식상생재, 또 천간 지지로 식상생재, 또 이 주변으로 식상생재가 돼 있는 분들은 돈이 잘 붙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이 거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묘월이죠. 경칩과 춘분 두 절기에 속해요. 그래서 3월 5일부터 4월 3일경 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가 있어요? 묘파네요. 파가 있어요. 파작용을 한다. 왜 파작용을 할까요? 이상하게 왜 목생화인데 이제 파작용을 할까? 이 묘목은 이제 음목이잖아요. 음목이고 오화는 뭐예요? 이것도 음화예요. 그러면 이게 목생화가 잘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이게 음양은 이제 자석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된다. 이제 N극과 N극끼리는 이제 같이 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파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도 이 파는 해석을 할 때는 파작용을 하지만 오행의 원리로 볼 때는 그래도 목은 목이고 화는 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둘 다 왕지죠. 왕지끼리는 서로 고집, 주장, 뭐 현실주의자라겠죠. 그리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쉽게 뭐 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음양으로 돼 있을 때는 또 생이 잘 되겠죠. 서로가.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 있어요?
제가 이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것이 현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침살이에요. 그러면 이 현침살이라는 게 뭐 한 개 있다고 해서 뭐 다 있을 수 있죠. 뭐 다 현침, 뭐 이게 하나씩, 이게 말띠가 다 현침인데 이 한 개씩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예민하고 그러질 않아요. 일단은 이 현침들은 최소한 2개 이상은, 2개에서 3개 이상 돼야 이런 분들이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예민함이 있기는 하지만 꼼꼼하고 정교하고 이러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오늘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또 하나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일간은 이제 나잖아요. 일간이 나예요. 그럼 일지는 남인가? 아니잖아요. 일지도 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배우자궁이에요. 그렇죠? 배우자궁인데 나의 심리적 특징, 이게 일간이 나라고 했죠. 나의 심리적 특징이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일간은 당연히 여기는 나니까 해당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일지와 월간, 시간이 이 심리적 특성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월지가 되겠죠. 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월지가 심리적 특성이 잘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지와 연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지다. 이게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보면 이제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이제 삼재잖아요. 근데 뭐 들삼재에 들었는데 뭐 복삼재고 악삼재고 막 이러는데, 명리에서는 삼재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명리가 이제 또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점점 발전하고 하나씩 모으고 모아져서 지금까지 오는데, 이게 삼재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원리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띠 하나 가지고 이것을 운의 흐름을 알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띠를 중시 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자평명리학에서는 일주론이잖아요. 일주를 중심으로 사주의 운명을 판단하고 일주를 중시 여겨요. 실제로 일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묘파지만 이제 파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묘파인데 제가 아까 조상공, 부모공 이랬잖아요. 그럼 서로가 뭔가가 의견 충돌, 의견 충돌이라든가 뭐 같이 화합이 되고 그러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대신 또 인목하고 비슷해요. 그래도 이제 목생화잖아요. 아까 똑같이 보면 돼요. 이게 만약에 목이 흉신이라 그러면 또 화는 괜찮을 테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길신이다 그러면 이게 목생화로 해서 목에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또 불리한 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식상생재가 된다 십성에서. 그러면 올해도 이제 식상생재, 천간지지로 식상생재가 되잖아요. 그러고 때 화가 오니까 목화 식상생재 이래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운의 흐름에 이제 사주 원국에 이제 궁이별로 다 오행들이 있어야 풀지만, 일단은 그래도 같이 이제 목이 있을 때 화가 오고, 화가 있을 때 토가 오고, 토가 있을 때 뭐 금이 오고, 옆으로 하나씩 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설기하고 생하고 하는 것보다는 충극이 나쁘다. 이제 충극은 하나씩 건너뛰잖아요. 만약에 이제 목이 있을 때는 하나씩 뛰면은 뭐가 있어요? 토잖아요. 토가 이제 극충을 하는 거예요. 극충을 할 때가 오히려 환경 변화가 잘 일어나고, 이런 때 사건 사고 이런 것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목생화로 이제 힘만 빼주고 설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빠도 뭐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봄의 마지막이잖아요. 진월이에요. 진월이면 이제 간절기, 환절기에 속하잖아요. 망종과
하지. 그쵸? 두 절기에 속해요. 근데 이 진토는 뭐예요? 이게 고지고 묘지고 이렇게 두 부류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술충미는 이게 순수한 오행의 역할을 못해요. 이건 수시로 바뀌어요. 이 색깔이 바뀐다. 그래서 카멜레온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진토는 이제 물에 창고 뭐 묘지 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토와 오화의 만남이다. 그래서 화생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화생토가 잘 되겠죠. 뭐 음과 양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올해도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제 화생토겠죠. 근데 여기에 토국이 강하신 분들은 화생토 했을 때는 토가 흉신이기 때문에 사화가 좋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진토가 길신이었을 때는 화생토 해주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죠. 여름은 이제 사오미예요. 사오미인데 입하와 소만에 해당이 돼요. 이 사화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뭐 오화, 말띠는 이제 화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은 화국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화국, 여기도 화국. 사화월, 오화월도 다 화국이죠. 똑같이 화국이에요. 근데 올해 이제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내가 아까 목생화에서 생이 돼서 화가 강해진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불바다다, 불바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조우법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 조우는 환경적인 요인이다. 근데 조우라는 것이 꼭 환경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불덩어리였을 때는 화가 오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겨울생이 뭔가가 오행구조가 약간씩 안 맞을 때는 이제 조우법을 쓰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불바다인데 뭐 수가 온다고 해서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제 특히 이제 지지가 화국이 강하다, 결성이 돼 있다 강하게, 그럴 경우는 이제 화국이 오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원국이라는 것은 나의 선천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선천적으로 불바다인데 뭐 불이 온다고 해서 나쁘지 않겠죠. 오히려 강한 오행에서는 그가는 것보다는 같이 동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황용신이라고 해서 강한 오행은 극충보다는 같이 규합을 하거나 아니면 설계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막 볼 때는 이 월지가 힘이 막강하다 했잖아요. 4, 5, 뭐 이거 다 불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 종격 사주들, 뭐 전황용신 뭐 사주들을 볼 때는 화국이 강하게 깔리신 분들은 화가 와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또 문제가 또 하나 이제 오점이 있다. 근데 이 화국이 강할 때 또 화가 올 때는, 만약에 뭐 지지의 화국이 강하다고 쳐요. 그럼 만약에 천간에 이제 금이 이제 약한데 화국이 더 강해지면 화극금에서 더 이제 금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그런 것도 십성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여기 여름에 이제 가운데에요, 망종과 하지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5호 자영을 짜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영이잖아요. 자영인데 뭐 여기에서 뭐 자영의 심리적 특징이다 그러면, 이 특히 5호 자영들은 이 다혈질기예요. 제가 이제 5화는 이제 불이라고 했죠. 이게 불구덩이가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구덩이에 또 현침살이죠. 거의 이 사람들은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날 때 건드리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지 혼자 스스로 쑥 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대할 때는 조심해서 상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5호 자영은 이런 정열적이겠죠. 굉장히 화라는 것은 뭐예요? 발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솔직하고 이런 거는 또 있어요. 근데 성질이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로는 이제 사오미
올해는 이제 을사고 내년에는 병호, 그 다음에 27년은 정미잖아요. 가면서 조우로는 잘 맞지가 않겠죠. 근데 궁이별로 이런 오행들이 어떤 오행이 있냐에 따라서 또 해석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소서와 대서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기 특징이 뭐예요? 오미 합이 됐죠. 그러면 오미 화가 될까? 근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특히 지지에 사화나 오화가 다시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바다예요. 불바다의 이 미토는 건토잖아요. 그리고 이 미토는 아직까지 뜨거운 계절이다. 이제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미토가 화의 동화가 된다, 묶인다. 그래서 토의 기질을 잘 발휘를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일지에 특히 이제 화를 까신 분 있잖아요. 사화나 오화를 까신 분들은 미토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화생토화잖아요.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이것도 만약에 이제 토가 흉신일 경우에는 화생토가니까 이 토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해석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일지가 만약에 이제 수국이다 그러면 그런 때에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때에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거의 화국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